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테슬라와 미국 주식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테슬라가 인도량 충격에서 잠시 벗어나는 모습이에요. 오늘 1%대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아직 한 방 더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1분기 실적 발표가 되겠는데 4월 23일에 있을 예정이에요. 이것 관련해서 오늘 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테슬라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FSD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을 하고 있지만 실제 기업 실적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확실할 때일수록 좀 더 힘을 내서 분석을 해보고요.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있겠어요. 3대 지수 현황 먼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스닥은 0.23% 오르고 다우는 0.11% 빠진 혼조세를 보여주었는데요. 파월 연준의장 발언 때문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중립적인 발언이 있었는데 지난 3월달 FOMC 회의와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연내 금리 인상은 있을 것이지만 최근 PC 지수가 근원 기준으로 2.8% 정도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게 약 2%대까지 떨어지는 그 길은 아직 좀 먼 것 같다. 최근 인플레이션이나 고용 상황이나 미국 경기가 아직도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금리 인하를 빠르게 단행하기도 어렵다라는 거죠. 여전히 더 많은 인플레이션 하락 증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연내 금리 인하는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연내 금리 인하가 많게는 3번, 적게는 1번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횟수가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대만에 강진이 있었죠. 대만 역시 TSMC가 위치하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의 선두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 큰 영향을 줄 법도 했는데요. 오늘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TSMC도 다시 근로자들이 작업장으로 돌아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3월 비농업 고용지표가 나올 예정에 있죠. 바로 내일 금요일이 되겠는데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가 되겠는데 그 전에 나오는 게 ADP 민간 기업 고용지수예요. 이게 3월달 수치가 나왔는데 전월 대비 18만 4천 개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15만 5천 개였는데 이를 훌쩍 뛰어넘고요. 지난해 7월 이후 최대폭 증가를 보여주었어요. 아직까지 미국 고용 상황은 탄탄하다라는 게 다시 한번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ADP보다는 오피셜 기준으로는 역시 미국 노동부의 이 고용지표 발표가 중요하죠. 예상치가 20만 명 증가이고 실업률이 3.8%인데요. 지난달에 27만 5천 개가 나왔어요. 이것보다는 좀 낮은 수치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에 주는 충격은 그렇게 크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도 예상치보다 훨씬 많은 수치가 나왔지만 그렇게 큰 영향은 끼치지는 못했어요. 아무튼 금일은 종목별로 혼조세가 나온 장세이고 특징으로는 인텔이 파운드리 부분 실적 부진으로 8% 이상 급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하지만 나머지 반도체 주식들이 힘을 내면서 반도체 지수는 0.34%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금일 파월 연준의장의 중립적인 발언이 있었고 ADP 민간 고용도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6월달 금리 인하 확률은 좀 내려갔습니다. 어제는 63.5%였는데 금일 새벽에 확인해본 6월 금리 인하 확률은 60.8%로 나오고 있고 7월달 금리 인하 확률은 70%가 넘는 상황이죠. 지속해서 파월 연준의장이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물가와 고용 상황들이 계속해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고금리가 지속이 되어 온 만큼 그래도 하반기부터는 미국 경기가 다소 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연내 금리 인하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랜만에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3월에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지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나스닥인데 이 파란색 선인 200일선과 어느 정도 이격이 벌어지면 다시 이렇게 이격을 메꾸는 기간 조정 기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아직까지는 이 51선 위에서 견조하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달리는 말에서 일찍 내려올 필요는 없어요. 자, 하지만 언제든지 이렇게 이격을 줄이는 하락 2, 3개월 정도의 하락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하락이 오면은 특히 이 파란색 선 200일선에 닿게 되면은 집중적으로 매수해서 계속해서 보유해 나갈 필요가 있는 우량한 자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테슬라는 금일 1.05% 오른 168.38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160불대 초반에서 지지를 보여주고 있고 일봉상이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지지를 보여주면서 이틀 연속 양봉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자, 하지만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에 있는 주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4월 23일에 테슬라 1분기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횡보를 하다가 실적 발표를 한 다음에 주가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정해질 수 있어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1%대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만 어제는 4.9%대 급락세를 보여주었는데 역시나 1분기 인도량 발표 때문이었어요. 전년 동기라고 할 수 있는 2023년 1분기 42만 3천 대보다도 약 한 3만 7천 대 정도가 빠진 38만 6,810대를 2024년 1분기 인도량으로 발표를 했는데 시장 컨센서스가 43만 대에서 44만 대였어요. 예상치보다도 훨씬 낮았기 때문에 주가가 10% 정도 빠질 법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한 4.9% 정도 빠지면서 어느 정도 선방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테슬라 월봉 차트예요. 이 캔들 하나가 한 달을 뜻하는데 긴 시계열로 봤을 때 2020년부터 이어진 이 160불대의 지지 라인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160불대 다음에는 테슬라가 지지를 잘 보여주곤 했어요. 물론 2022년 말에 일론이 트위터를 매수를 하기 위해서 테슬라 주식을 팔면서 100불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만 일론의 매도가 없었더라면 160불대에서 또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쌍바닥을 160불대에서 만들어서 반등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는 어디까지나 추측이자 기술적 분석이기 때문에 100% 신뢰는 할 수 없는데요. 1분기 인도량은 생각보다 낮게 나왔지만 테슬라 투자의 이유이자 최고의 호재라고 할 수 있는 FSD 기술이 지금 잘 발전하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는 영상은 도로의 차선이 없습니다. 공사 구간에 진입한 테슬라 FSD 차량인데요. 자, 이렇게 안 좋은 도로도 잘 인간처럼 운행을 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테슬라 AI 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애숍은 FSD 12부터 정말 인간처럼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인간처럼 판단하고 운전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도로에 차선이 없더라도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 인간의 부상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운전을 한다라는 겁니다. 인간처럼 판단하고 운전을 한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운전을 하기 위해서라는 그리고 이렇게 위험을 정확하게 평가하려면 많은 지능이 필요하겠죠. 이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대방에서 오는 트럭을 피하기 위해서 도로 위에 옆에 연석으로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자, 연석으로 올라가면은 뭐 타이어가 뭐 손상이 될 수 있겠지만 트럭과 충돌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판단을 인간처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테슬라 FSD의 진정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면 정말 인간처럼 운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좌회전 차선을 타려고 하니까 앞에 많은 차량들이 있었죠. 그런데 원래 이 노란색으로 칠해진 차선은 타면 안 되는데 인간들도 대부분 미리 좌회전 차선을 타기 위해서 이렇게 융통적으로 차량을 운행을 하기 마련이죠. 테슬라 FSD도 그러한 운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FSD 기술을 봤을 때 진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것도 같은데요. 하지만 테슬라 주가적으로 불확실한 이유는 4월 23일 화요일 테슬라 1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최근 테슬라 불 애널리스트에서 뭔가 베어 애널리스트로 바뀐 듯한 이 게리 블랙은 테슬라의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계속 비판적인 어조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분기 생산은 43만 대였는데 딜리버리를 38만 6천 대만 하면서 재고가 많이 남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테슬라 재고 일수가 지난 분기에는 15일 정도가 되었는데 29일 정도로 거의 2배나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재고가 많은 상황에서 최근에 미국 경제 데이터 높게 나오고 있죠. 경기가 좋다라는 건데 경기가 좋다라는 건 고금리가 지속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고금리가 지속 유지가 되면 차량 가격 인상이 어려워요. 차량 할부 금리도 높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니까 차량도 잘 안 팔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차량 가격 인하가 필요할 수 있겠는데요. 차량 가격을 인하하게 되면 다시 한번 테슬라의 EPS가 더 떨어질 것입니다. 어디가 바닥인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게리 블랙이 얘기하고 있어요. EPS가 떨어지면 주가도 당연히 같이 떨어지겠죠. 자, 이러자 일론 머스크는 이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는 모두에게 힘든 분기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BYD도 전분기 대비 42%나 인도량이 감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분기에는 홍해 사태에 따라서 부품 수급과 차량 수출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선적 중인 그러니까 배 위에 실린 차량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BYD보다 선방을 했던 테슬라였습니다.
자, 하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도 주가가 좀 크게 출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테슬라가 최근에 기관들의 예상치보다 항상 좀 낮은 매출액과 EPS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두 개 분기 연속 전문가 예상치보다 좀 낮았었고요. 중요한 건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을 비교해 보는 거죠. 자, 전년 동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년 동기에는 주당 순이익이 0.85불이 나왔는데 올해 1분기 인도량이 38만 6천 대고 작년 1분기 인도량이 42만 2천 대 수준이었으니까 전년보다 상당히 딜리버리 숫자가 떨어졌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EPS가 전년 대비 낮아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적인 판가 역시 전년 대비 낮기 때문에 현재 주당 EPS가 0.6불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역시나 전년 동기 대비 낮은 수치가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 0.6불 역시 인도량 발표가 되기 전에 나온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더 낮아질 수 있어요. 매출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 동기 23빌리언이 나왔는데 인도량이 많이 빠진 만큼 매출액이 더 낮게 나올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측치보다도 낮게 나오고 전년 동기보다도 낮게 나오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다만 테슬라가 이번 분기 인도량 발표를 했을 때 ESS 실적은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것도 다시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전년 동기 대비 실적 성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2023년 1분기 ESS 실적이 꽤 괜찮았어요. 3.8GWh를 납품을 하면서 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번에 역대 최대 분기 레코드 실적을 만들었지만 전년 동기랑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큰 성장은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ESS 부분에서도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 성장을 그렇게 크게 기대해 볼 수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분기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기관들의 컨센서스가 얼마나 낮아질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이번 분기 실적 발표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기대할 요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FSD가 발전을 하고 있지만 그게 바로 당장 실적에 반영은 되지는 않으니까요. 물론 이연 매출을 실적에 많이 포함시킬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분기 EPS와 매출은 이연 매출 실적을 얼마나 포함하느냐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얼마만큼 이연 매출을 인식할지 그 누구도 모르니까요. 역시나 불확실성이 큰 이번 분기 실적 발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요. 가이던스가 되겠어요. 테슬라는 여전히 프리 캐시 플로우, 그러니까 뭐 잉여 현금 흐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금 흐름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어요. 현금 흐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테슬라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2분기에는 얼마만큼 인도를 할지, 올해 전체 얼마만큼 인도를 할지 인도량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한번 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워낙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작년 4분기 실적 발표 때처럼, 그러니까 지난 1월 달처럼 올해 가이던스를 제시 안 해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매출액도 궁금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ESS를 얼마만큼 더욱더 성장시킬 것인지, FSD와 관련된 이러한 소프트웨어 수익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이것도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세히 잘 알려주지 않는 테슬라였죠. 올해 전반적인 EPS 전망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얘기를 하자면 최근에 FSD와 관련돼서 테슬라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발전을 시키고 있는데요.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지만 좀 더 확실한 얘기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FSD 구독과 관련돼서 채택률을 증가시키기 위한 가격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 채택률이 올해 얼마만큼이나 증가할 수 있을지, 레벨 4 자율주행 수준은 언제나 도달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레벨 4부터는 운전자가 아니라 기업이 어느 정도 사고에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에 따라서 로보택시는 언제쯤 출현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알려주면은 최고의 호재로 기록이 되면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트위터의 한 분석가께서는 테슬라의 1분기 EPS를 0.42불까지 낮추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전년 동기 0.85불 대비 거의 50%나 줄어드는 모습인데요. 정말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줄어들면 시장에 주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역시나 이러한 가이던스, 향후 전망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물론 이 역시 이연 매출을 얼마만큼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좌지우지 될 수 있어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1분기 실적과 관련돼서는 좀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물론 기관들의 가이던스가 낮아지면서 기관들의 예측치가 낮아지면서 이를 비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확률은 좀 낮아 보이는 상황이에요.
역시나 올해 기댈 수 있는 요인은 FSD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겠고, 테슬라의 실적 성장이 더딘 가운데 그래도 FSD가 채택률이 올라가고요. 로보택시도 출원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올라가면 테슬라의 PER 값이 높게 유지가 되면서 반등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독되지 않은 FSD가 인간의 안전 수준을 크게 초과하고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그 숫자는 정말 어마어마해질 것이다. 여기서 이 숫자는 테슬라의 매출액을 말해요. 테슬라의 연간 매출액은 한 해도 빠짐없이 이렇게 성장을 거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주가는 좋지 못했어요. 역시나 다음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델 2의 출시가 지연이 된다라든지 이 FSD 기술의 완성이 좀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모델 2가 출현하는 내년 하반기나 FSD가 정말 로보택시로 완성이 될 그 순간이 오면 주가가 한 번에 뛰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기다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시기가 올 때까지 아트라운 TV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저의 방송이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멤버십 후원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